취재중 진담 시즌2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MC 허잼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 시사, 게다가 웃음까지 더한 토크쇼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시사 예능 많아져야 됩니다. 그 시사 예능 많아져야 하는 그 중압감 바로 제 옆에 계신 휘 기자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휘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신료 지킴이로 최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국민, 도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KBS가 또 요즘에 또 편성, 개편 바람이 불면서 시사 예능이 또 많이 화두를 가지고 있고 화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저희도 언젠가는 TV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뭐 TV도 그렇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로 저하고 이제 같이 해야지. 네, 열심히 합시다. 휘 기자님과 목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법 조회수가 좀 좋았더라고요. 지난주에 사실 이 전주시의 어떤 뜨거운 감자들을 저희가 좀 벗겨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비판도 해주시고 굉장히 재밌었다고. 우범기 시장 요리조리 잘 피하더라고요. 잘 피해나가요. 날카로운 질문은. 휘 기자님 더 날카롭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칭찬하고 응원할 때죠. 그래요? 1년차 때는. 1년차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휘 기자님이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특집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시장군수 성적표 특집. 네, 취재중 진담 특별기획으로 저희가 지금 3주째 함께 하고 있죠. 지방선거 1년. 이 1년 후에 시장군수들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맞나요? 회 기자님? 맞죠. 본인들이 알아서 살면 뭐 행복한 거지. 다른 가치관을 좀 두면. 그럼요. 뭐 성적순은 아니고. 그렇지만 회 기자님, 이 지역 주민의 행복은 이 공약 성적에 따라서 공약 필요하지. 이행 성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필요하지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를 받은 곳입니다. 바로 진짜? 리 오너라 없고 놀자. 잘한다. 잘한다. 사랑. 이 춘향의 고장 그리고 사랑의 고장이죠. 남원시 최경식 시장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오늘 굉장히 멋지게 헤어스타일도 그러시고 평상시 모습인데.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렇게 또 멋지게. 별도 준비를 좀 더 할까 그랬나 봅니다. 이 여유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딱딱한 뉴스룸보다 이렇게 편한 자리가 더 시장님을 또 돋보이게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콜라보를 보니까 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마냥 편치만은 않게 또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오늘 또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이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 또 남원 시민 여러분들, 또 저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길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원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포근한 곳이기도 하고 갖고 있는 자산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그 문화와 예술은 그 전라북도 내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남원 시민들 또한 정말 너그럽고 포근하고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저희가 초대석에 모셨는데 이렇게 3명 중에 가장 앵커 톤으로 말씀을 하신 아나운서 톤으로 말씀하신 분이 처음이어서 좀 제가 아나운서보다는 별밤 DJ 같은데. 안녕하세요. 생이베리 감사. 제 꿈이 그거였는데 별밤 DJ. 편안하게 진행하시죠. 네,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휘 기자님 남원하면 좀 떠오르는 거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휘 기자님? 남원요? 네. 남원은 저희들이 이제 녹화 지금 현재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연이 있죠. 어떤 인연이? 저하고는 제가 10년, 11년? 전주에서 이제 사회부
이렇게 사회부에서 이제 출입처 활동을 하면서 네네네. 남원을 좀 담당했었어요. 아, 남원 담당 네. 기자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원을 제법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제 현안이라든가 또 관광 명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봐왔고, 네. 뭐 특별히 눈에 기억하는 거는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춘향제. 네, 맞습니다. 네, 춘향제 축제 기간 내내 거기에서 이제 많은 뭐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본격 토크 전에 스몰 토크가 조금 있는데요. 방금 춘향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춘향제 막을 내렸는데요. 네. 네, 정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아직 네. 부족합니다. 예. 보도에는 한 40만 명 이상 왔다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성과가 이번에 있었을까요? 이제 93회는 그동안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네. 정상적인 우리 춘향제를 진행을 못했는데 그렇죠. 이번엔 조금 좀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테마를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아이템을 41개 정도를 제가 책정을 해서 네. 대주제는 춘향 빛을 그리다라는 그 빛을. 주제를 가지고 네. 그 남원의 그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을 찾아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더 미리 좀 준비를 했더라 그러면 100만을 지금 현재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어허. 그래서 내년도에 그 94회 춘향제는 그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네. 또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다양화시키고 또 남원의 모습을 낮에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좀 더 그 테마들을 만들어 간다고 네. 하면 내년에 지금 100만 정도를 지금 현재 저는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와, 이 40만 명 이상 온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또 100만의 축제를 준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님 근데 이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한편에선 또 음식값에 대한 바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뭐 시장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아쉽죠. 첫 네. 번째는 이제 시장으로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바가지 요금이 그 논쟁이 됐던 부분은 네. 야시장 쪽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전체를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실제 우리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격 제한폭을 놓고 이제 정해져서 이제 충실히 지켜 오셨고 예. 다만 야시장은 이제 그거를 분양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네. 분양하신 분이 임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SNS에서 지금 나오는 그 사진 자체는 약간은 좀 인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네. 너무 폄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차제에는 그런 것마저도 그 좀 더 좀 주도 면밀하게 확실하게 좀 확인할 부분이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으로서는 그 관광객들에게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좀 고물가이긴 하지만요. 이 모처럼 날개를 펴고 있는 이 관광 산업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사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 상인의 네.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네. 예, 다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노력과 또 상인 맞습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원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장 1년. 네. 시장님 1년 동안 남원시정을 이끌면서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성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점 이렇게 하나하나 좀 꼽아보자면요. 일단 성과는 결국 이제 우리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천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국가 공모 사업 그리고 또 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심전력했다라는 그 결과물들이 네. 우리 남원시의 지금 현재 예산 확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아쉬운 점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하. 그게 상당히 참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으로서 네. 그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네. 근로 여건 이외에 뭔가 좀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직원들에게 그 급여나 처우 개선을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네네네. 그 여건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아하. 생각보다 네. 공직자들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아.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걸 좀 늘커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행정가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기업가 마인드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는 기업인에서 정치인, 행정가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이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살짝 소개를 30년 동안 기업 경영한 건 아니고요. 네. 12년 동안은 그 직장 생활을 했고 네. 20년 동안 제가 맨손으로 창업을 해서 기업 경영을 했습니다. 네. 특히 IT 벤처 회사를 제가 경영을 했는데 네. 그쪽 분야가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를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방 행정에 관련돼 있는 경험이나 그 노하우만큼은 그 어떤 그 시장님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네네네. 좀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점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가로서의 1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인으로서 네. 이게 30년, 뭐 30년 아니면 뭐 20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1년과 기업인으로서의 생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점이 많이 다르셨을까요? 매우 힘들다. 아, 매우 힘들다. 매우 일이 많다. 그러니까 정말 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오늘 못하면 내일 안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설령 못한다 손치대로 내일 하면 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내일을 기대할 만큼 그 기다리고 있을 것만큼 이렇게 그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네. 저 또한 굉장히 조급한 거죠. 조급하고 또 우리 남원의 어떤 그 밸류를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기에는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번치가 앞서가 있는데 네네네. 뒤따라가는 그 모양새로 이게 그냥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정말로 이게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정말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 남원 시장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장님의 또 자산, 재력, 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다 관심이 또 많아. 여기 얘기가 또 글로 가나요? 시장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나왔더라고. 버는 거야? 이거 뭐야?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저희는 시장 경제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나 말할 때는 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자산 형성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과정에서? 사실 저 빈손으로는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네네. 시대적으로도 사실 이제 IT 벤처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시작한 것도 굉장히 시대적 기류에 맞았고 그렇죠. 거기에 같이 함께했던 직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그 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일처럼 해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진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결국은 밸류로 얻어지잖아요. 그걸 저는 나눠 먹었거든요. 네. 우리 직원들하고 네. 조금씩이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동기부여를 해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됐고 사실은 이제 20년 동안 제가 만들어왔던 그 회사를 매각했어요. 어허. 이 일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했는데 적절하게 매각이 됐고 또 매각된 대금 중에서 일부를 또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뭐 과정의 결과물인데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재산이 있어도 지금 마음대로 못 씁니다. 밥 한 끼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어려움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벤처 창업가 사업가에서 거기서 쭉 잘 되면 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어가 위에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잖아요. 네. 거기서 또 낳고. 네. 그런데 이 사람도 비슷한 그 성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게 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 남성분들이 좀 그 귀소 본능이 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찾아가야 근데 이제 하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단체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어허. 지역들이 그냥 막 급속도로 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내 고향 남원은 뭐지 이렇게 좀 서 있는 듯한 느낌? 네.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남원을 위해서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앞서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의지나 그 신념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시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그렇죠. 않으면 결국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시민들의 말씀을 2년 동안 다니면서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 의지 표명이 이제 매니페스토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저희지만. 네. 우리 최경식 시장표 남원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 또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등 주요 공약 사업들이 지금 질비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남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소멸하고 이제 고령화 추세잖아요. 네. 근데 고령화 추세와 지역 소멸의 가장 큰 그 밑에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유출이거든요. 결국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 환경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산업 구조가 우리 남원에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한 100군데 이상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업들 중에서 두세 개를 빼면은 정작 정상적인 어떤 그 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죠. 아하. 고용 인력이 19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개 기업체에서 한 700명 정도를 지금 빼서 쓰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1200명 정도가 90개, 95개 정도의 기업에서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어허, 결국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10명 내외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데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초를 젊은 사람들은 공적 기관이나 연구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원에 이제 그 LX 국토정보공사에서 네. 드론 활용센터를 짓고 있었어요. 네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그 미래 산업으로 그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 근데 이미 드론도 이미 타 지역에서는 이미 한 3, 4년, 4, 5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엮을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을 데리고 오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든지 남원에서 신성장 사람이 드론과 UAM이라는 것을 표출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산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뭔가 이게 묶고 엮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남원에 남아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런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네. 남원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아하. 우리 서남대학교가 2018년도에 폐교가 됐죠. 네. 사학 비리로. 근데 그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고용해서 이게 이제 기업은 인력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채용을 못하니까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에 이제 엮여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미래 신성장 산업을 드론하고 이제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 산업 쪽으로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그 항공과 드론 그리고 바이오 산업 쪽을 목표를 잡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문화적 소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광 남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광활로 이외의 어떤 그 관광 그 자원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지금 현재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다 집중적으로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소재를 가지고 묶고 엮어서 벨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이제 남원에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그 관광 산업,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용역을 통해서든 뭘 했든지 간에 그런 국가의 공모 과제도 저희가 가져온 게 몇 개 되고 또 이제 이게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된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벌려놓으면 저는 뭐 1,000만 관광객들을 우리 남원으로 불러 모으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임 시장을 제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건데 전임 시장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네. 뭐 공약이나 사업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이게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그 어떻게 화장품 산업 쪽을 뭐 전임 시장은 강조를 좀 했었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또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정책들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우리가 이제 그 전임 시장께서 이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한 500억, 560억 정도를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해놨는데 결국 코스메틱 산업은 결국은 사이즈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빅 사이즈를 가지고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스메틱은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구조상 이제 1인 또는 2인 또는 5인 이내의 그 사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코스메틱은 마케팅과 그 전략적 마케팅과 홍보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고 네. 결국 우리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건이 쉽지가 않죠. 기업 논리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화장품 산업을 그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연구소의 연구 장비들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화장품 인증센터를 또 이제 작년에 그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를 또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연구 장비들을 같이 뭉쳐서 바이오 산업적으로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오셨던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한 것뿐이지 그분이 만들어 오셨던 그 공약이나 그런 내용들을 그 뒤집어 엎는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산업의 그 볼륨이 좀 더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역이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민선 8기 시장이지만 제가 가장 그 멀리 해야 될 건 뭐냐면 전임 시장이 해왔던 것을 반목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반대하고 반목해서 뭔가 이게 막 뒤집어 엎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가공시켜서 어떻게 그 가치 극대화를 시켜서 이거를 우리 남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갖고 있는 게 후임 시장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차피 뭐 저기 시장님 공약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긴 할 거니까 네네네. 좀 차지하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네. 뭐 많죠. 많잖아요 논란이. 네. 제가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 제조기라고 성우님 제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슈 메이커는 맞는데 이슈 메이커로 저희가 메이커는 맞는데 제조기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매니팩처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잼께서 네. 질문하세요. 좀 날카로운 질문 좀 해주세요. 좀. 아니 칼을 여기서 갈아서 저한테 주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무딘 칼을 주시지 않아서 좀 더 날카로운 질문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남원 씨를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원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가동이 되고 있다. 뭐 동절기 시설 점검으로 멈췄다. 이거 뭐 계속 멈추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또 투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시민 여러분들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민선 8기의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이제 그게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420억 정도 이제 투입됐다는 민투 사업이었는데 시민들께서는 이제 의아하신 거죠. 나도 의아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절차적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이제 BTO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부 체납 형태로 이제 민간 투자를 먼저 선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절차적 관계에 지금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나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중지를 하고 이제 특정 감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거죠. 이 시설이 남원에 시설되어 있고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에 자산화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거를 실행했던 민간 사업자가 적정한 형태에서의 뭔가 이게 협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이제 당초에 우리한테 이제 제안서를 냈었을 때의 그 수익성 결국은 민투 사업자가 시설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그 비용, 최소한의 이자, 최소한의 운영비가 감당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됐었을 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환경에 있죠.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지만 저는 시의 입장에서 시의 이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이걸 어떤 형태로 또 가공을 하든지 간에 이게 남원의 관광 자원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지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남원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충분한 대화 협의할 자세는 지금 해야죠.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못한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네. 문턱이 좀 높다, 시장실 들어가기가. 제 방에 문턱 하나도 없습니다. 문턱이 없습니까? 네. 이 일각에서 소통 부족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거는 시장님 본인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또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좀 원활치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뭐 지금 저희가 기사로도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또 스킨십을 가졌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셨으니까 직접 뭐 본인의 입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분류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는 그 우리 공직 사회에서의 그 칭찬과 격려와 추천은 내부 추천이거든요. 네. 근데 외부로부터의 추천은 그건 청탁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민선 8기에 약속되어 있는 공약들을 할 사람이 누구냐? 공직자입니다. 네.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능률을 올리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적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금전적 혜택을 주든지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세계에서.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에 철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치단체장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예산 편성권. 그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적재적소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선 8개 제보 들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일들에 비해서 한 30-40%가 업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그걸 누가 일을 합니까? 시장이 혼자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불필요한 어떤 그 조직들이 있는 거죠. 팀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재배치를 이제 조직 변경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제 그 규칙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규칙 내에서 저는 이제 인사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새로운 일들을 주기 위한 저는 이제 타스크포스 팀을 지금 주로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려면 사람 필요하잖아요. 사람 필요하니까 이제 그 인사적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겠지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거에 맞게끔 지금 이제 인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기에는 저도 안타깝죠. 속상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뭔가를 페이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사 문제인 것 같고 소통 문제 두 번째로 소통 문제는 누구하고의 소통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네네. 소통이 일방적으로 아나운서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통에 관한 문제가 저는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하, 네. 왜냐하면 소통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나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네네. 인지를 해서 서로가 상대방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를 서로 그 갈등을 겪고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그 소통하고자 하는 그쪽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선을 딱 파티션을 쳐놓고 네네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게 소통이냐 아하, 이거죠. 저는 네. 그거예요. 시민들께서도 이제 왜 시민들의 말씀을 안 듣느냐. 저 시민들 말씀 잘 들어요. 네. 날이면 날마다. 저한테 전화도 하십니다. 어떻다 이렇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뭐 저도 이제 깊게 고민을 더 해야 되겠죠. 이제 정치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뭔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점을 찾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 정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언급도 하셨지만 네. 의회에서 이제 신상 발언 뭐 네. 입장 발표하시면서 네. 뭐 강도 높은 어조로 네. 표현을 하셔서 네.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받았죠. 네, 네. 공무원 네. 노조와의 네. 또 갈등 여기서 또 이제 일부 언론과의 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표면적으로는. 번째 이제 의회와의 그 갈등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조직 변경과 이제 인사로 이제 얘기가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의회 쪽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말씀이셨고 네. 저로서는 아니 우리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남원에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묶고 엮어서 전시관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도 현금성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제재를 가할 것 같다. 그리고 매번 힘들 때마다 현금 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좀 그 미래를 위해서 전시관 하나 더 짓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걸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인사 문제에서 이제 그게 갈등이 재현됐지만 인사도 이제 그 얘기거든요. 시장에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은 인사 문제예요. 그렇죠. 인사권이잖아요. 네.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된 내용이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난 일인 거고 다시 한번 그것도 이제 뭐 그 타협점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노조에서도 인사 문제에 지금 우리 그 단체 협약에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게끔 돼 있어요. 네. 노조 그 단체 협약서가 돼 있는. 그러니까 상의나 뭐 협의하게 돼 있죠. 항목에.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상의가 아니고 이제 사전에 이제 고지를 한다든지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뭐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못하고 네. 다만 그 부분만큼 선을 지키자. 공무원 노조 딱 극 노조 극성팬이다. 아니 직원들의 복지나 근로 여건이나 이거 확장돼야 된다. 너무나 이 박봉이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노동조합법에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노동조합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예요. 급여, 복지, 후생, 근로조건. 근데 급여는 뭐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그 손을 대고 싶어도 못 되잖아요. 복지는 얼마든지 그건 좋다. 직원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고 있는 중이고. 네. 근로조건은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든지 해야 된다. 그거. 직원들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하잖아요. 쉬지도 못해요. 미안해 죽겠어요. 가면 막 땀을 뻘뻘 흘려. 막 속스럽고 안타깝고 막 다 그러죠.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 노조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또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다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지금 만약에 만들어 가면 시의회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남원에 있는 그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정치 쪽도 좀 변화가 돼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직 1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약평가 최우수 등급 SA 등급 받으셨습니다. 뭐 네. 이게 뭐 절대적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점에서 이런 성적을 받게 되셨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매니페스토 그 실천본부에서 이제 뭐 4개 분야에 35개 항목인가요? 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시민들에게 돌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것은 시민들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꿔볼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야만이 남원의 그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 이제 답이 나온 거고. 네. 그게 이제 그 매니페스토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실천 가능성, 공정성 또 거기에 과연 뭐 이게 아까 보니까 투명성, 뭐 갖춤성 이런 것을 이제 보신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그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몰랐거든요. 평가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걸로 중요한 것은 뭐 이거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공약이 다 옳지는 않죠.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그 소통과 그 협치를 할 필요성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신성장 분야로 봤을 때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기 때문에 네. 이 농생명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특히 곤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곤충 산업 육성을 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단백질 대체제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그 대체제가 그 곤충이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곤충을 가지고 단백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이랄지 그 환경은 지금 국가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자. 생산 거점 단지를 만들고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곤충 산업은 많은 노동력이 그 투입이 안 되거든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예측치를 내놨는데 한 1인당 연봉이 한 6, 7천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네. 우리 남원의 지역적 특색이 있잖아요. 친환경, 생태환경. 이제 그거하고 잘못 맞아주고 그래서 이 연구소를 또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근데 시장님 다른 지역도 사실 네. 뭐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남원이 뭐 특별하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들은 곤충을 가지고 주로 이제 홍보전시 쪽이 주로 치중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서 중국산도 나오고 있거든요. 생산을 해서 이거를 식량화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 한두 곳이 5년, 6년 동안 이걸 생산을 해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을 만들고 있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그 생산 지역으로서는 최적의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생산 단지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곤충 바이오 산업이 지역 산업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규모화된 그 산업이 될까요? 근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 경기에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40대 중후반 되면은 다들 이제 퇴직 위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고소득을 하면서 그 워라밸 노동 강도가 낮으면서 고소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200평 단위로 계산을 하면 한 4사람 정도가 근무할 수 있겠더라 이거죠. 네. 2,000평이면 40명 할 수 있고 2만 평이면 400명 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곤충을 가지고 식품 가공 또는 거기 뭐 화장품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만들어낼 네. 수 있는 공장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유통시킬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산업을 가지고 2, 3천 명 정도까지는 뭔가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양질의 일자리. 네. 이게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제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예. 힘들죠. 아이고 행복합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농사 힘들어요. 맨날 저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아, 그 농사 힘들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을 힘든 일 안 따지잖아요. 하려고. 그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산업들이 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저 기자님 그 소고기 좋아하시죠? 예. 소고기 한 건 드실 때 탄소 배출 얼마나 되신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의 200kcal, 240 몇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탄소 배출이. 근데 탄소 제로 시대에 가려고 그러면 이 그 곤충은 2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10분의 1 정도의 탄소 배출을 가지고 이 곤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식품 또는 또 가공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산업이 앞으로 된다. 근데 뭐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은요. 이미 선점돼 있어요. 미리 가서 그 길목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하는 정도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거기까지 쫓아오려고 그러면 상대방들은 수년 걸려야 되잖아요. 앞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가 있는 게 사실 광활루 빼고는 사실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탄소 중립의 시대에서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럼 산업으로 따지면 드론 항공, 네. 곤충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그거 말고 이제 남원에서도 관심을 갖거나 가지고 있거나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이 좀 지역 있을까요? 경제 분야를 봤을 때 좀 육성 저는 산업 관광 쪽으로 지금 생각 많이 하고 있죠. 관광. 사실 뭐 대표죠. 이제 스마트 농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워라밸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땡 뺏어 나가서 일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 농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좀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또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원푸드 쪽에 제가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순창하면 고추장이잖아요. 그렇죠. 임실하면 치즈고 남원하면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남원의 대표 프리미엄 작물이라고 하는 게 원푸드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푸드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육성 양성해야 되겠다. 미꾸라지 아니야? 추어탕이고. 근데 추어탕은 참고로 호불호가 명확하잖아요.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추어탕 가지고서는 뭐 요즘에 튀김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 다 탕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푸드는 물론 고추장은 고추장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장류 산업연을 일으켰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푸드를 가지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낼 수 있는 원예 작물을 가지고 이 남원의 대표 그 푸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푸드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긴요. 남원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목기 아니면 뭐 육아라든지 뭐 김부각 같은 그죠, 거 그죠. 이런 거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거는 제조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남한하면 떠오르는 그런 원푸드가 없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생산도 하고 원재료 생산 원예 작물 생산도 하기도 네. 하고 가공도 해서 유통 판매까지 지르면 또 이쪽도 이제 6차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예시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 그 들기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사실 저 이제 춘향제 때 급하게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백향과 기사를 가지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정말 히트를 친 거죠. 백향과를 가지고 막걸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또 드레싱, 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한 16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지는 전략적 마케팅 사고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께서. 그리고 네. 이제 국가공무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국립스포츠훈련원이라든가 네. 뭐 소방심신, 네. 뭐 수련원, 뭐 네. 유치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스포츠 훈련원은 이제 대선 후보 두 분께서 이제 다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네. 사실 2천억 규모 정도인데 그걸 하면 이제 예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3년 5년 걸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유소년 스포츠 훈련원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아하. 500억 규모로 이제 제가 줄여가지고 네. 우리 남원에다 이제 유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기본 설계 비용하고 이제 그 설계 비용을 네. 국비 5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왔고 그걸 이제 우리 남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질문하셨던 것이 소방 심신 수련원인데 네. 소방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 인력이 전국에 이제 국가직으로 돼 있잖아요. 6만 7천 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신 수련원 즉 휴양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없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 지금 한 군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신 수련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는 그 힐링 공간 또 교육의 공간 또 휴식의 공간을 만들려고 이제 수련을 유치해서 이제 지리산 자락에 해놓게 되면 지리산에 있는 그 발해봉도 있고 또 뒤에 또 뭐 또 산림학교도 또 만들어 갈 거고 네. 또 뭐 그런 녹지도 있고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오실 거잖아요. 남원에 와서 뭐 술 한잔 드시고 싶을 때 시내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그분들이 관계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바뀔 수 있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금 이제 우리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일 너무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너무 한번 많죠. 재선까지 하신다는 소리 같아. 뭐 그거는 저희가 오늘 여쭤보지.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선 8기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네.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아하. 그리고 저 선출직이 다음 선출을 생각을 하잖아요. 일 못 합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선출 생각은 표 관리해야 되잖아요. 표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쪽 저쪽 우리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 보면 뭘 합니까 뭘. 이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렇죠. 꿰어야죠. 근데 꿰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더니 또 누가 또 뭐 시정을 이것만한데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그건 모르겠다. 다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임기 내 민선 8개 기간 내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시민이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배 기자님 저희가 헤드라인은 민선 9기는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로 네. 갈까요? 그런 만들판들 판단합시다. 일단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불출마 이렇게 물음표로. 나에게 내일은 없다. 아니 오케이, 세상에 오케이. 이제 갓 태어나서 돌도 안 된 친구한테 너는 갔어 이거라고 똑같네. 그러니까 너는 끝난 거야. 디 엔드 뭐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 그건 뭐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서 이제 모두 발언하실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남원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고려하잖아요. 힘들죠. 이 복지 축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세요? 정말로. 사실 저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국가가 하고 있는 보편복지 이외에 지자체는 선택복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촘촘하게 꼼꼼하게 네네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그죠. 네.
저기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이런 제가 IT 전문가다 보니까 IT라든지 또는 그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책들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복지는 강화돼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네. 근데 보편복지보다는 그분들 상황에 맞게끔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근데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어떤 문제를 지적하냐면 사실 의료에 네.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이제 그 도립 남원 의료원이 있죠. 의료원의 역할이 지금 잘 수행이 되고 있죠. 부족하죠.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의료원이 지금 도립병원이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심혈관 계통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쪽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남원 의료원에서 치료를 못 해요. 대형 병원으로 또 이동을 고관절이다가도. 그런데 하셔야 되는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그 의료진들이 필요한데 네. 의료진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국립의전원을 우리가 이제 죽자고 하려고 드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일환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제 국립의전원을 죽자고 이제 통과시키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 분야인데 그 의료 분야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남원이 거점화가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7개 시군들이 다 쓸 수 있잖아요. 뭐 함양, 뭐 구례, 곡성, 그다음에 또 장수, 순창, 임실 뭐 이런 데들이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광역 시도를 넘어서도 그죠?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해야죠. 네. 해야죠.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작년에 자꾸 하셨지만 그분도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수술을 광주 가서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병상에 누우셨어요. 더 이상 활동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이 그런 의료복지에서 소외 지역으로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주 광주만큼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의료복지 쪽으로 네.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는 거.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말씀이시죠? 그 산후조리원을 지금 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부지 확보했고 네. 바로 이제 올 하반기 때부터는 착공 들어가서 이제 2024년도나 2025년도 1사분기 때에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IT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 지역에 대한 것들을 촘촘하게 지금 챙기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23개 읍면 동량님들 자랑 좀 하고 싶어요. 네네.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뭐냐면 예. 그분들이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려 그러면 시장이 직접 다니면서 다 살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하니까 읍면 동량님들한테 일일 1가구 취약계층 방문을 제가 숙제를 줬어요. 네. 그래서 23개 읍면 동량들이 매일같이 다녀요. 어허. 특히 이제 취약 지구에 있는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네. 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을 동정을 살피고 행정에서 해줘야 될 거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8,500건 정도를 방문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매일 방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 가구에 면장이 방문하고 읍장이 방문하고 동장이 방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펴보고 또 그 보완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좀 복지를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촘촘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네. 정말 이분을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관련 부서끼리 협조해가지고 바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 놓고 해서 네. 좀 더 좀 우리 읍면 동장님들이 정말 애쓰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복지를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분들 참 고생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네, 지금 보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연스럽게 뭐 이 정주 여건, 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가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이 정주 여건에 대한 인프라, 기본 네. 인프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교육 인프라 네.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네. 예, 교육 때문에 이 농촌을 남원을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고 계시죠? 그럼요. 그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순유출이 그 1,400명이거든요. 네. 출산이 285명이고 그 자연 감소가 한 870분 정도 되는데 그럼 결국은 한 500명 정도 줄어야 되잖아요. 네. 1,400명이 줄었어요. 그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직장. 두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 네. 직장 문제가 한 52% 나오고 교육 문제가 한 24% 정도 나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높죠. 합하면. 무슨 얘기냐? 그 젊은 사람들은 내 아이를 여기서 낳고 보육해야 되잖아요. 교육해야 네. 되고. 근데 네. 교육할 때도 이 아이가 운동 잘하는지 뭐 하다못해 그 예술을 잘하는지 네. 공부를 잘하는지 그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교육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전주 가서 학원 다니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남원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인지학당을 제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네. 더군다나 또 그 공부 잘하는 아이뿐만이 아니고 그 IT에 지금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내가 보람을 찾는 게 시장으로서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왔거든요. 남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연간 제일 뿌듯해하시는. 네, 정말로 전 진짜 즐거워요. 표정이 예. 제가 그 3,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네. 70명 정도의 그 강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어허. 그러면 이게 이제 3년 사업인데 100억 정도를 가지고 이게 3년 아니라 제가 30년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3,000명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모을 수 있잖아요. 초중고 애들을. 네.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예술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저기 체육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종목을 정해서 진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체계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육과 교육 때문에 남원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중요해요.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시는 느껴지는데 시장님 남원에서 학창 시절 보내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남원 뭐 굉장히 사람도 많고 북적거렸죠. 제가 8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13만에서 14만 정도의 인구였습니다. 네. 근데 공부 안 했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공부에 대한 중요성도 몰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행정에서 책임질 문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 우리 그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제가 그 미국에 보내려고 예산을 추경에 채웠어요. 네. 그 한 4, 50명 되는 학생들을 미국의 어떤 그 홀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평생 못 잊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또 추억으로 남을 수 그죠. 있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예단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회만큼은 줘야죠.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등한시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만큼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여건만큼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리셨는데 예산 올리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예산 네. 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10월 달 정도나 11월 달 정도에 그 아이들 데려가서 이제 공연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 쪽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이고. 필요하면 지금 저기 그 두바이 쪽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 저희 그 현장 취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용은 저희 KBS 대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요. 또 간다고 하면 뭐 저희 좋죠. 적극 환영입니다. 좋죠 뭐. 네, 그럼 언제 한번 좀 네. 아니, 훅 들어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훅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방금 이야기한 것에서 종합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또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어가는 인구 지방 소멸 현상이 그렇죠. 뭐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10만 유치 선포식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 정주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구 지표로 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감소는 이제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급격하게 줄여져 가고 있는 그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관계 인구를 형성을 하고 그 관계 인구가 생활 인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인 거고
그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정주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10만 명 목표를 세웠던 것은 그동안에 남원을 좋아하고 남원을 떠났던 출향인들도 관계 인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의 이제 페이버를 줘서 그분들을 생활 인구로 만들어서 남원에 찾아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소비를 하시게 되면 결국 남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10만 명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놓으면 그분들에게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공적 건물 들어갈 때 5,000원을 주고 5,000원을 지역 상품권을 주면 지역내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정주 여건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놓으면 남원이 좋으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이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활인구만큼은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늘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우리 남원만의 고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인구 소멸 요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고 있죠. 진짜. 자, 오늘은요, 남원시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KBS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적 진담 요 유튜브 프로그램이 정말로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단체장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8만의 인구가 다 뭉치도 8만이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함께 뭉쳐서 남원의 미래를 좀 보고 좀 더 계획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좀 견뎌내면서 우리 후대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남원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경테를 좀 이렇게 단색으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 단색으로 바꾸라고요? 네, 시장님 여기 위에 안경이 비싼데 박봉이 시달리면서 두 분 이 이야기는 저희가 끝나고 더 안경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중 진담 특별기획 지방선거 1년 우리 시장군수의 성적표 오늘은요 남원시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주길 저희가 부탁드리면서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최경식 시장님 보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잠시 광고 멘트, 홍보 멘트 좀 나갈 거거든요. 오늘은요 남원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보 받습니다. 매우 마음에 드는 얘기인데. 취중 진담에만 있는 제보 코너죠. 제보 받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행사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저희 밑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려가지고 꼭 많이 홍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보 특별히 모두 남원에서 진행 중인 행사들 소개해드리도록 작가님 하겠습니다. 원고 잘 썼네. 네. 남원 행사로 이렇게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찾으셨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주년.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별전이죠. 김병종 40년 붓은 잠들지 않는다의 제3부 전시 숲에서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6월 25일까지니까요. 이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무료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2023 남원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창극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 광활루원 월매집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9월 23일까지 14회 진행이 되고요. 또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잠시 휴연에 들어가니까요. 시기 잘 맞추셔서 무료입니다. 무료. 남원 네. 광안루 놀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네. 무료 좋아하시잖아요. 네. 마지막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남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요.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각 분야 명사들의 인생 얘기와 또 우리 음악을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좀 부탁을 드리고자 그러니까요. 합니다. 남원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네. 먹거리도 많아요. 네. 네,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은 SNS에 남원 놀러 갔다고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원시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춘향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 미혼이셔요? 네,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저희 1년
지방선거 1년 특집으로 남원시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중 진담 시즌2 여러분들 안녕. 얼쑤. 예. 좋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네.